최선호 2보라고 합니다. 살레시오 협력자고요. 사단법인 수단 이태석 친구의 수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어느 날 전 협력자의 광부위원장이신 신태무 라우렌시오 형제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협력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또 며칠 전에 장동현 신부님을 만났어요.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 스트레나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협력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만났고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났던 신부님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또 이게 방향이 그래서 근데 저는 아까 성향은 신부님께서 이제 실수하신 분들 손들으라고 할 때 수녀님들이 실수를 많이 하셨던데 저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성모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과 연결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가 처음 만났던 청년기에 처음 만난 신부님은 이제 오예수 신부님입니다. 제가 청년기 때 두 분의 신부님을 만나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모 신부님이 첫 번째 신부님인데 저한테는 살레시오 성인 그리고 돈보스코 성인 소개해 주신 그리고 살레시오 가족으로 이끌어 주신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이제 80년대 상황이 좀 우울했잖아요. 그리고 좀 제가 1981년도에 세례를 받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조금 우리 사회가 무신론적인 그런 경향이 많은 사회고 하다 보니 그렇게 신심이 깊었던 건 아니고 또 상당히 좀 우울하게 지냈는데 무신부님의 어떤 낙천적인 그런 기질을 보면서 좀 되게 그것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어떤 저분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적 기쁨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부님을 따라서 길을 걷다 보니 점점 이제 좀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부님께서 신부님을 알게 된 다음에 신부님한테 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 6명 정도 젊은이를 모아서 제자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금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때 신신생활 입문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열성체하고 성체조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살레시오 협력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부님한테 어떤 신앙에 대한 것을 배우고는 싶었지만 살레시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나 애정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또 살레시안이 돼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와서 기쁘게 살다 보면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만나신 분은 이제 살레시오 신부님은 아니고 서울교구 신부님이신데요. 이재돈 신부님이라고 이분이 1985년도에 서fun을 받고 금천동 보좌로 처음 오셨어요. 근데 조금 독특하게도 미사 시간에 청년미사 때 강론을 40분을 했어요. 아예 칠판을 갖다 놓고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시대에는 그때는 젊은이들이 막 열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먹혔어요. 그러니까 미사를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으로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 저희 대학 그 가톨릭 학생회를 저희 단과대학에 버톨릭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동기하고 그다음에 후배들하고 이 좋은 신부님이 있다. 그리고 신부님 동생이 또 그때 마침 이제 같은 과는 아니지만 저희 대학 그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한 1년 정도 이제 그냥 아주 약식으로 이렇게 조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사회교리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JPIC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신부님이 또 JPIC 관련된 일을 하는데 이제 JPIC가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이잖아요.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 개신교 쪽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JPIC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또 가톨릭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통합생태론으로 축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생태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신부님을 통해서는 뭐 나중에 또 2008년도에 생명대학원 교수로 오셔서 그것도 생명대학원에 들어가서 다시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주로 생태신학에 관한 거였고 떼아르 샤르댕 그리고 토마스 베리 신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계속해서 그 서울대교구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생태사도들한테 하늘땅 물것이라는 단체를 2016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참여받아서 회칙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하늘땅물 그러니까 생태운동이 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침체돼 있었는데 이제 참여받아서 반포를 계기로 해서 그때 지금 선정하셨습니다만 유경춘 주교님께서 조금 이런 단체가 필요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재든 신부님하고 저하고 몇 분이 같이 조금 준비를 해서 2016년도에 창설했고요. 올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서울하고 인천하고 제주에 그 교구 단위의 교구것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개별 본당에 설립되어 있는 교구도 몇 군데 있습니다. 대여섯 군데 있고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태석 신부님을 생전에 만나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살레시오의 소속이라는 건 알았는데 영화 울지마 톤즈를 보고 이제 좀 처음 알게 되고 감동을 받고 아 이런 신부님이 살레시아는구나 이렇게 좀 뿌듯했지만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는 수준밖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3년도에 이제 이 수산어린이대학회는 처음에 시작이 이태석 신부님을 후원하기 위해서 생전에 만들었던 단체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선종하신 뒤에 후원금이 많이 모이면서 좀 정체성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학회 임원들하고 회원들이 와서 저한테 조금 법률적 자문을 받으면서 관여를 하게 됐고 또 뭐 그 무렵쯤에 또 KBS에서 뭐 이렇게 톤즈에서 그 아이들 브라스 밴드가 와가지고 뭐 촬영한 거를 크리스마스 무렵에 상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처분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이태석 위원회에 제가 같이 여기 장진분이 보고 계신데 예, 그때 같이 이제 좀 그 참여를 하면서 뭐 좀 그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과정 중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는 사실 살레시오 협력자를 하지만 뭐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깊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일을 진행하던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키가 이상하게 전환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 누가 뭐 인위적으로 해서 된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그 특별한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랬을 수 있지만 저는 도우미신 마리아의 중재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지금 올해 우리 스트랩라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도우심 같은 것을 제가 조금 많이 체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에 써너리한테 감사를 맡겨주셔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애지간하면 바쁘고 해서 거절했을 수도 있는데 저런 그 성모님의 어떤 그런 손길을 느낀 마당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맡아서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써너리한테 이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더 협력자로서의 어떤 뭐 일을 좀 의욕도 좀 더 생겼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광부위원으로 이제 선출이 됐고요. 그래서 6년 동안 그 광부기획위원하고 위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태석 위원회 수단장학회하고 이태석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그런 성모님 중재와 협력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성찰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광부위원 소임을 더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광부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협력자 정체성을 좀 더 이제 인식을 하고 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기획위원이 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살레시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 근데 가서 처음에 보니까 그 어떤 인프라가 어떤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풍부한데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좀 담아둬야지 뭐가 이게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배우면 고대 국가 쪽 배울 때 율령방포한 시기를 그렇게 외우라고 시험에서 율령이 도대체 뭐야? 근데 율령이라는 게 말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법이 있어야 국가가 되고 조직이 되는 거라서 이 조직이 유지가 되려면 꼭 이게 규약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규칙을 조금 제가 좀 정리하는 작업을 조금 주로 했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조금 살레시오 우리 그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SYM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레시오 유스 무브먼트. 근데 그걸 그냥 두시면요 결국은 다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걸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 담아주는 그릇이 협력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SYM 제가 처음에 협력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 잡을 때 오신부님, 도신부님 이런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이 젊은이들이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리크루팅을 했습니다. 좀 더 SYM 하시고 하는 동안은 열심히 하시되 SYM이 이제 끝나서 이제 사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협력자를 좀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실수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협력자 사순주정 때 우리 박혜선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핏 봤는데 저것도 스트레나 해설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단계인데 살펴보기, 경청하기, 선택하기, 실천하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걸 제가 봤고요. 근데 제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살펴보기하고 실천하기는 좀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보통 우리가 보통 세 단계 관찰, 관절, see, judge,
그 다음에 X 이 단계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제 1번하고 4번은 좀 크게 겹치는데 2, 3번은 두 번째 단계 같은데 조금 세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청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 광구현 소임, 제가 광구현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사회시 협력자로서 정체성을 되게 정립이 좀 되니까 조금 그 신앙 안에서 지금 협력자, 그러니까 장학회의 어떤 문제점을 좀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장학회 이사장으로 오기 전에 협력자 광구위원으로서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그 다음 소임이 준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성모님께서 그냥 대책 없이 시키는 게 아니고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영성적인 준비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없이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올 봄에 우리 정기총회하고 지금 사진들인데 다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죠. 굉장히 기쁘게 우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태석 신부님을 막 대중적으로는 톤주의 실과인처각이래요. 너무 듣기 싫어요. 톤주의 돈보스보다 그러니까 아까 대중적인 이미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기능만 강조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의사, 음악가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의사, 음악가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대.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게 보이지를 않잖아요. 아까 전에 수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갔을 때 아무것도 없고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그가 의사였던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청소년과 서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교육자, 선교자, 사제, 수도자였다는 것이죠. 이태석 신부님의 영성이 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독특한 영성이 있는지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돈보스코의 영성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는 돈보스코의 사람이었고 돈보스코를 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이태석 신부님의 고유한 영성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장학회에서 작년에 심포지엄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서간지도 출판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태석 신부님의 영성을 그냥 요약하면 기쁨과 희망의 영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별도로 많은 연구가 있고 또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신부님들이 많았죠. 제가 영향을 받았던 모신부님, 도신부님, 모신부님, 구신부님 또 그 전에 처음에 오셨던 마신부님 이런 분들 다 그분들 묘소가 담양에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남수단으로 파견이 됐지만 소속을 바꿨어요. 동아프리카 관할 소속으로. 그쪽 소속이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선종하셨을 때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거기 묻혔어야 돼요. 그 원칙이겠죠. 완전히 선교사로 가셨으면. 근데 하느님은 왜 남수단으로 선교를 떠난 이태석 신부님을 우리나라에 또 돌려보냈냐 이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우리 가슴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로 인해서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가 뭐지? 우리는 선교를 받는 지역이었는데 선교를 나갔잖아요. 근데 선교라는 게 뭔가? 그래서 아까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한테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뭘 전하고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죠, 가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이태석 신부님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 아닌가.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이 그냥 남수단에서 계속 그렇게 잘 사셨으면
지금처럼 우리한테 울림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태석 신부님이 또 그 스토리 서사가 또 기가 막힌 서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참고 자료라고 제가 하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 친구 이태석 전기하고 이태석 신부 서간집이에요. 그 전에 것들은 뭐 이제 저는 생활정사나 그리고 다른 데서 나온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마지막 그 슬라이드인데요. 그 그림은 직업 궤도 신부님이 그린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태석 신부님 석품 상권 뭐 이걸 택하셨다고요. 근데 그 석품 상권 뒤에 이태석 신부님이 고른 성품은 이겁니다. 설령 외인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눈이 있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설레시오 가족들한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